10번 붙어볼게요. Dynamic pricing gives people more control over how much they pay. 이제 좀 길게 있는데 여기 pay 이렇게 있고요. When they go to the theater. 동사 지금 3개고요. 접수한 2개 필요한데 제일 먼저 보면 여기서 how much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how much는 이렇게 네모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over이란 단어가 전치사예요. 전치사니까 그 뒤에 뭐가 나야 돼? 목적어가 나야 되죠.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how much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모가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얘는 의문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는 거고 여기서의 왜는 이렇게 세모가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시면 된다. 됐죠? 문장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people이라는 명사가 있고 more control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2개 명사 같지 않아요? 사형식이란 얘기야. 사람들한테 더 많은 통제권을 줍니다. 여기서 over이라는 단어가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한 통제권을 준다라는 거죠. 뭐에 대한 통제권? How much they pay. 얼마나 많은 돈을 그들이 지불해, 얼마를 낼 거냐, 얼마 내고 얼마 주고 티켓을 살 거야? 언제? When they go to the theater. 극장에 갈 때 말이야. 사실은 첫 문장 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냥 요거죠. Dynamic ticket pricing. 요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Dynamic ticket pricing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정의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오케이? 그건 이런 거야. 오케이? 가격이 약간 변동적이야. 얼마나 많은 돈을 낼지를 결정하는 거야. 라는 거죠. The price of each ticket is based on, be based on, 묶어서 보셔도 됩니다. Several variables, including the time of day, the day of the week, and the size of the theater, and how many people have already booked tickets. 이렇게요. 동사는 지금 2개밖에 없어요. 접속사는 여기. 여기서도 how many people이라고 나오잖아. 이 how many people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로 묶어서 이렇게 따로 덩어리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and라는 것이 있잖아. 이 and가 있어서 including부터 여기까지를 따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서 variables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variable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변수 또는 변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단어 쪽에는 변인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변수들, 몇몇 가지의 변수들 그리고 변인들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including 이렇게 나오는 건 일종의 뭐다? 예시처럼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연 같은 거 보러 갈 때 이건 좀 차이 나죠. 주말이 좀 비싸요. 주말에 황금 시간대 있잖아요. 저녁 한 6시에서 7시 딱 요때. 사람들이 가장 이제 많이 볼 만한 그 시간은 좀 비싸죠. 좌석도 막 S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S, A, B, C 뭐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뭐 D 가면 저 위에 뭐 아파트 옥상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멀리서 보게 되고 S석 보면은 그 바로 앞에서 정말 그 공연하는 사람들의 숨결마저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서 보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되게 비싸고요. 좀 멀리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싸고요. 요즘에 이제 그 위드 코로나 가면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스포츠 경기들도 이제 관중들 입장 가능하거든요.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데서 선수들을 볼 수 있으면 비싸죠. 근데 멀리서 보기 좀 싸고요. 뭐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어쨌거나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똑같은 얘기죠. 어떤 거?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 그냥 적어요. Dynamic ticket pricing. 저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가보면 The number of tickets available for each price category depends on. 요것도 depend on도 쭉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보셔도 돼요. depend on customer demand at the time of purchase. 요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정도 이렇게 묶어줄게요. 그죠? For each price category. 각각의 가격 카테고리, 가격 영역에 대한 이용 가능한 티켓의 숫자. 요게 진짜 주어입니다. 더 넘버 오브. 우리 더 넘버 오브도 있었고 넘버 오브도 있었잖아. 기억나시죠? 더 넘버 오브는 뭐다? 얘가 실제로 주어인 거야. 얘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중요하다? 얘는 단수다. 그래서 얘가 단수로 나왔으니까 여기 depends라고 여기서 수일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근데 number of라고 나오면 many가 되는 거니까 복수로 받아야 된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서 depends on 여기 달려있어. 어떤 customer demand at the time of purchase. 그 구매를 하는 그 순간에 그 소비자들의 디맨드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만 말하니까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예시. 예를 들어서 moviegoers can expect to pay higher prices for more popular movies, especially if they wait
until the last minute to buy tickets. 이렇게 동사 지금 2개 접수한요 if 이렇게 여기서부터 끝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갈 건데 이 사람은 인기 많은 영화, 인기가 많은 영화에 대해서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more popular movies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그리고 more popular movies라고 하는 거 뜻하는 바는 여기서의 customer demand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라는 사람이 많고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인기가 많다라는 거니까요. 그죠? 특히나 they wait until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야? The last minute to buy tickets.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경우야.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사실은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야. 딱 보였을 때 잡는 거 오히려 더 싸다 이런 말이죠. Dynamic ticket pricing benefits theaters by giving them the ability to quickly react changes in demand and by encouraging moviegoers to purchase tickets in advance. 이렇게요.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서 and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by encouraging 이라고 하는 것이 동그라미 2번 되고요. by giving 이라고 하는 것이 동그라미 1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극장들한테는 꽤나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방법은 2가지인데 첫 번째 by부터 여기까지. giving them, 이 them이라고 하는 것은 theaters 말하는 겁니다. 극장들에게 능력을 주는 거죠. 어떤 능력을 주냐면 to quickly react change in demand. demand에서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영화 많이 개봉하는데 다큐멘터리 영화들도 꽤 많이 개봉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다큐멘터리 영화를 일단 걸었는데 어디에 걸리냐면 보통 조조 영화 시간이나 심야 영화 시간에만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많이 인기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조조 영화 또는 이제 심야 영화 이 시간에 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러 가. 그러면 그 시간대가 점점 좀 좋은 시간대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비슷하지만 여기는 이제 가격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도 좋은 시간대, 점점 좀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를 받게 된 거죠. 사실은 조조 영화는 조금 싸잖아요. 좋은 시간대 조금 비싸잖아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멀티플렉스들도 그런 거 약간 특성화돼 있죠. 아예 식당처럼 돼 있는,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할 수 있는, 모르는구나, 그런 데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식사하면서 영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한 2~3명밖에 못 들어가는 시크릿하게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엄청 비싸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라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어디에 조정할까? 가격을 더 늘릴까? 줄일까?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뒤에 by encouraging moviegoers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한테 to purchase tickets in advance 미리미리 티켓을 구매하세요 라고 함으로써 극장들한테는 꽤나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Customers also benefit from dynamic ticket pricing as they can find cheap tickets more easily and are guaranteed a reserved seat. 이렇게요. 동사 지금 3개, 접수한요 2개 필요해서 as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가 and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동그라미 2번 되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1번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also라는 단어에 별표 치세요. also. 왜냐하면 also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또한이라는 뜻이잖아요. 또한이라는 의미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앞에서 요거인 거죠. 다이내믹 티켓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이 benefits theaters. 즉 다시 말해 극장에도 도움이 된다. 근데 어디에 도움이 된다? Customers also benefit.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여기 도움된다? 또한 도움된다. 항상 이 지문으로 그런 문제를 내도 괜찮겠지만 다른 지문을 너희가 읽을 때에도 also 이런 표현을 보면서는 순서를 정하거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얘네들을 보고 했던 말이 2번 나왔을 때 also가 뒤에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봐봐. 그럼 전반적으로 글 자체는 대단히 간단하죠. 뭐에 대한 얘기야? 다이내믹 티켓 프라이싱. 이거 좋다. 좋은 점이 있어. 좋아. 이 얘기가 사실은 전부예요. 오케이? 근데 누구한테 좋다? 이게 theater. 극장에게도 좋고 theater에도 좋은 것이고 또 어디에도 moviegoer, customer라고 할까요? 얘네들한테도 좋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간단한 질문입니다.
자, 11번 가보죠. 보니까 due to a government campaign in 2008 가로 묶어줄게요. Some Japanese companies began to monitor the weight of their employees.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due to 밑줄 치시고 due to라는 단어는 사실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죠. due to 같은 말 뭐 있습니까? owing to, because of 전부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owing to예요. owing to. ow라는 단어가 빚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에 빚져서 이런 거죠. 뭐뭐 덕분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2008년에 있었던 정부의 캠페인 때문에 몇몇 일본 회사들이 그 직원들의 몸무게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거 하는 조직이 있어요. 개뚜라이 아니야? 맞아요. 군대에서 이거 해요. 군대에서는 이걸 해요. 근데 일반 사병들을 데리고 이거 하지 않고 진급할 때, 간부들 진급할 때 체력 검사함과 동시에 이렇게 체중, 거기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체중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어디예요? 허리둘레죠. 허리둘레를 가지고 그거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진급에서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 몸무게 때문에요? 네. 진급 누락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군인이잖아요. 특히나 다른 조직이 아니라 군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육체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훈련이나 이런 것 하게 되면 육체적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허리둘레가 너무 이렇게 하면 군인으로서는 뭔가 좀 이렇게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긴 해요. 근데 여기는 그냥 회사잖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가보죠. The government called on. called on 이란 단어가 사실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의 called on 이란 단어는 require, 요구하다. 요구하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called on firms to reduce the number of overweight employee to under 10% or face penalty.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요거는 왜 따로 안 묶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10%까지 overweight employee를 reduce, 그 숫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face penalty, 페널티에 직면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페널티를 물든지 아니면 실제로 줄이든지.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먹인다는 거죠. 야, 이건 좀 너무 강조적인데? 자, any employees with a waistline of more than 85 cm or to be provided with a diet and exercise plan or referred to a doctor for more serious measures. 동사 지금 두 개, 접속사는요 여기 or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직원들 중에서도 허리둘레가 한 85cm 이상 more than 85 cm 이렇게 나왔으니까 85cm가 허리 몇이에요?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85cm 이상이면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허리 둘레가 40? 이 정도 될까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40은 이거 많이 두꺼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두꺼워지면 사실은 저 정도가 되면 이 정도가 되는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직원이라도 or to be provided 잠깐만 여기서 or to be provided 이 부분에다가는 별표를 하나만 쳐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동사의 형태 자체가 복잡해졌다. 요거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럼 복잡해졌는데 왜 그런 형태가 됐냐 왜 그런 모양이 됐냐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해줄게. 기본적으로 여기 were 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동사가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서의 provide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냥 쓸 수는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동사가 하나 있으니까 접속사가 따로 없는 상태라서.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쓴 거야? 첫 번째는 그래서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건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동사건 그 왼쪽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위자가 반드시. 근데 여기서는 지금 provide 여기 앞에 were랑 provide 요 사이에 행위자가 따로 없잖아요. 그럼 왜 없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다. 왜 없냐? 생략했다. 그럼 왜 생략을 했냐? 똑같아서. 누구랑 똑같아서? 앞에 있는 애랑 똑같아서.
됐습니까? 그럼 여긴 누가 있는 거야? 여기는 employees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직원들. 그럼 직원들이 제공을 합니까? 직원들에게 제공합니까? 직원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들에게. 그럼 뭐가 된다? 여기서 수동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뭘 써야 된다?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를 써야 된다. 투부정사도 쓰고 provide도 쓰고 bpp도 쓰고 이거 세 개를 다 합치다 보니까 to be provided 라는 형태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계산을 한 번쯤은 해보세요. 왜 도대체 동사의 형태가 이게 to be provided 뭐야? 요걸 한 번쯤만 생각해 보시면 다음에도 딱 봤을 때 그렇지 요 앞에 없으니까 앞에 거랑 똑같아서 수동이네. 그래 to be provided, to be pp.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were to be provided with a diet and exercise plan. 다이어트나 아니면 운동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됩니다. or 그것이 아니라면 refer to a doctor for more serious measures. 보다 여기 심각한 보다는 보다 심화된 보다 더 많은 어떤 조치라는 것들을 위해서 의사들에게 언급됩니다. 의사에게 언급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원래 refer to라고 하면 언급하다 이런 뜻이잖아. 의사에게 언급된다라는 것은 의사에게 이제 상담이 이루어진다. 의사와의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뒤에 가볼게. 여기까지 보면 뭐 한다? 일본 회사에서 몸무게 뭐라고 할까요? 웨이트 머니터 이렇게 할까요? 웨이트 모니터. 오케이? 몸무게를 모니터한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뭐 운동이라든지 운동에 대해서도 이런 계획도 세워주고 다이어트 계획도 세워주고 의사랑 상담도 해줘. 좋은 느낌이 나쁜 느낌이에요. 사실 좋은 느낌이죠.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뒤에 보니까 critics of the campaign claimed it should not be a company's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health of its workers. 이렇게요. 동사는 지금 두 개.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는 따로 없죠.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 접속사가 따로 없을 때는 숨어있다 그랬죠. 숨어있는 접사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이건 어떤 거야?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대시란 단어가 이렇게 숨어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캠페인의 비판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 근데 그게 잠깐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네요. 이게 뭐가 됩니까? 가짜주. to ensure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진주가 되는 거죠. to ensure the health of its workers 그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보장은 회사의 책임이 되면 안 된다. 그게 회사가 할 일이야. 이런 거죠. 오케이? 사실 이게 일본이니까 좀 가능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 알아요? 출퇴근할 때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교통비를 지급해줘요. 교통비를 지급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교통비를 지급할 때 너 집이 어디니까 여기까지 올 때 너는 버스 타고 오면 되겠네. 그럼 버스비 지급해주고요. 너는 보니까 전철 타고 오면 되겠네. 그럼 전철 그 비용을 지급해줘요. 자기네가 정해줘요. 일본 택시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그 대중교통을 자기네가 정해서 해줘요. 직원들한테.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오늘 내가 뭐 이렇게 그 차 타고 내 자가용 있어. 자가용 타고 갈래? 안 돼. 그건 지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야 너는 지금 버스 타고 오기로 돼 있잖아. 너 왜 오늘 차 타고 왔어?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딱 정하는 거야. 이렇게 왔을 때 이게 제일 경제적이야. 그러니까 넌 이렇게 이용해. 대신에 이건 있어요.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건 산재로 쳐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전철 타고 오기로 했잖아. 근데 자가용을 타고 오다 교통사고 났어요. 네 책임이에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비슷하죠. 그런 문화가 좀 남아있어서 이런 것도 가능한 거겠죠. 좀 더 가볼까요? 어쨌거나 얘네들은 야 그거 회사가 책임질 일이 아니지. 왜 회사가 해? 비평가들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여기 앞에까지는 플러스의 느낌? 아래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연결어를 하나 정도 넣어줘도 괜찮아요.
하나는 넣어줘도 뭘 넣어주면 되겠어? 역접 정도를 넣어주면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반면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They also pointed out that it promoted discrimination by encouraging firms to avoid hiring overweight workers even if they are qualified for a job. 동산 지금 3개, 접사는 2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대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대시 딱 보자마자 이 앞에 사실은 동사 바로 뒤에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대시라는 단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어떤 것이냐면 even if, 양보절이죠.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그들은 또한 잠깐만 잘 봐 얘들아. 여기서 also라는 단어 나왔잖아. 방금 전 지문에서도 말했었는데 also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앞에 거랑 비슷한 이야기 할 거야. 이 앞에서도 야 근데 그 회사가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너무 좀 과한데 마이너스 이야기했어. 뒤에서도 they also pointed out. 그들은 또한 지적합니다. 뭘 지적하냐면 it,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시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감시한다라는 것이 promoted discrimination. 야 차별을 유발하는 거 아니야? 차별이란 단어는 마이너스의 단어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also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되셨죠? 야 차별을 유발하는 거다. 뭐함으로써? by encouraging firms. 회사들한테 avoid hiring overweight workers. 그냥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는, 그 고용하는 것을 회피하게 하는, 회피를 정당화시켜 주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 비록 그들이 qualified for a job, 그 직업을 할 만큼 능력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qualified, 능력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고용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됐죠? 마이너스 얘기죠. 그럼 여기서 감시합니다. 여기서 그냥 비평 같아.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사의 책무가 아니다. 회사의 책무가 아니라는 것은 야, 왜 니네가 거기까지 신경 쓰고 그래? 개인의 삶인데 이렇게 첫 번째. 2번째로는 이게 차별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가하게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혹시 이거 알아요? 이 학생들이라서 혹시 잘 모를 수 있는데 요거 알아요? Army? 군인이죠. 네이비는요? 해군. 얘는 그냥 군이고 얘는 해군이에요? 에어포스는 뭐예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그렇죠. 이걸 합쳐서 밀리터리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군이 좀 나눠져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 여기서 보면은 네이비라고 나오잖아요. 해군들을 말하는 거죠. 해군. 그죠? When navies around the world updated their fleet in the past, all the warships were saved for the value of their steel. 동사는 지금 2개입니다. 접속사는요, 여기. 여기서 fleet란 표현 나오잖아요. fleet가 뭐예요? fleet는 함대라는 뜻이에요. 함대. 그러니까 해군들이 사용하는 배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함대, 큰 배들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 their fleet, 그들의 함대들을 업데이트 했을 때,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업데이트를 했을 때 all the warships, 오래된 전함, 전쟁 배니까 오래된 전함들이 were saved. 그냥 이렇게 폐기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were saved. 뭔가 구조되었다 표현 좀 어색하고요. 얘네들이 약간 따로 사용되었다. For the value of their steel. 왜냐면 얘는 전부 다 강철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강철의 가치 때문에 그냥 폐기 처분되지 않고 were saved 되었습니다. 뒤에 today, 오늘날 a more imaginative form of disposal is gaining acceptance. 오늘날 보다 상상력이 가미된 이 처리의 형태, 처리하긴 해, 디스포즈를 하긴 해야 되잖아. 그 처리를 해야 하는데 보다 창의적인, 보다 상상력이 가미된 형태가 is gaining acceptance,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된다는 거야? The ship were towed to sea and sunk.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towed, sunk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서 그 배가 바다로 견인이 돼서 sunk, 가라앉혀지는 거죠. 물 속에 두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그냥 그 배를 두는 거야. 그 상태로. 왜? The ship provide a refuge for fish and other creatures. And after a few years, sea life begins to cover the underwater wrecks. 동사 지금 2개, 접사는요 여기. 사실은 그 큰 배, 엄청 크니까 그 배를 이렇게 바닷속에 이렇게 두면 for fish and other creatures, 물고기들과 다른 생명체들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life, 생명체들이 begin to cover the underwater wrecks. 여기서 underwater wrecks라고 하면 그 바닷속에 있는 wrecks, 그 난파선, 그 배들을 말하는 거죠. 그 배들을 덮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은 좋은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바다가 굉장히 넓잖아요. 전 세계 지구 안에 있는 바다가 넓으니까 바닷속에 되게 많대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가라앉아져 있는 배들도 많고 비행기들도 꽤 있고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비행기 사고 나면 안 건져요? 어떻게 건져요? 그죠? 너무 크죠? 그럼 이제 뭐 이렇게 거인이 와가지고 꺼내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두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면 뭐 그냥 둬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 거죠. 뒤에 환경에 대한 얘기 나오지만 어쨌거나 제가 보니까 the wrecks also provide recreational value as divers enjoy exploring the submerged ship. 동사 지금 2개, 접사 이야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됐죠? The wrecks, 그 난파선들은 also, 또 나왔다. also, 또한 유흥의 가치도 제공해 줍니다. As divers enjoy exploring the submerged ship, 그 가라앉혀진 배에서 막 탐험을 하고 탐구하고 막 이런 탐험하는 이런 이제 이런 탐험하는 것을 즐길 때 recreational value라고 하는 것도 제공해 줍니다. 됐죠? 여기서도 also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fish and other creature에 대한 refuge, 이거는 생태학적이죠. 생태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케이? 여기서는 여가 가치, 유흥으로서의 가치도 있다. 순서는 이렇게 됐죠. 잠깐만, 그럼 여기서 그 난파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왜냐면 가치 있어.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however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나 forming habitats from old ships is not without risk. 이렇게. 여기서 이 앞쪽에 forming habitats from old ships 이렇게 나왔는데 동사의 왼쪽 주어 자리 ing 나왔죠. 우리 이런 건 뭐라고 합니까? 동명사. 동명사가 나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단수. 수일치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오래된 배로부터 서식지를 형성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without risk. 위험이 없지 않습니다. 위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위험성이 있어요. The ship must be completely stripped of dangerous materials such as gasoline and oil before they are sent to the bottom of the sea. 동사 중에 접사는요. 여기. 그 배들은 반드시 stripped of라 썼는데 그 strip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 strip이란 단어가 그런 본 적 있어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스트립 쇼 하잖아요. 막 이렇게 헐벗는 그 쇼 있잖아요. 카디비가 뭐예요? 카디비가 스트리퍼 주시는 거. 몰라요. 스트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씩 헐벗잖아요. 하나씩 옷을 없애잖아. 그러니까 stripped, 완전히 제거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dangerous materials, 이 아주 유독한 물질, 예를 들어서 석유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before they are sent to the bottom of the sea.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심해라,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있는 거다라는 거 정도. 됐습니까? 주장이 아주 쉽죠? 이런 거 혹시 제목이라 쓰라고 해도 간단할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가볼게요.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are often connected to specific colors. 고용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많은 형태들, 다양한 고용의 형태가
특정한 색깔에 관련되어집니다. 첫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직종과 색깔. 직종과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직종과 색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예시. 예를 들어서 말이야, white color. 사실 컬러가 뭐야? 컬러? 색. 요 컬러. 카라라고 하잖아요. 카라. 이게 컬러예요. 이게 옷깃. 이 옷깃을 컬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컬러가 뭐냐면 옷깃이 하얀색이라고요. 옷깃이 하얀색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랑 옷 색깔이랑 다른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많습니까? 화이트 컬러라고 하면 와이셔츠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와이셔츠 있잖아요. 오케이?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얀색 컬러? 하얀색 셔츠 언제 입겠어요? 사무실에서 입겠죠.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블루 컬러라고 하면 어디서 입겠어요? 공장에서 입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런 게 있죠. 블루 컬러라고 하면 노동을 하시는,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화이트 컬러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무직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딱 그 얘기예요. 네? 나는 악의 기운. 악의 기운이. 그래서 white collar jobs are those performed by salaried professionals, while blue collar work involves manual work, manual labor. 동사지금 2개, 접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예시로서 나온 거죠. 예시로서 하얀색은 salaried professionals. 좀 특이하게도 salary라는 단어를 동사로 쓴 거죠. 여기서 salaried 이렇게 썼으니까 과거 분사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봉급을 받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블루 컬러 워크라고 하는 것은 manual. 영어에서 MAN, 여기서 MAN이 들어가면 전부 다 손과 관련되는 거예요. manual. 보통 우리가 manual이라는 단어 어디서 보냐면 설명서를 매뉴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손으로 조작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manufacture, 제조하다. 손으로 만드는 걸 manufacture 이렇게 말을 하죠. 손과 관련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으로 한 노동이니까 육체 노동을 보통 말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예시. 여기서 예시로 나오는 것이 white. 얘가 이렇게 적을까요? 여기서 봉급받는 전문가. 이게 white.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오케이? manual labor. 은 blue. 파란색과 연결된다. 이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보통 작업복 파란색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Recently, 최근에는요, a new color has been added to this list. 근데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어요. 자,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부터죠. 진짜는 이건 거예요. 그린 컬러. 그린 컬러. 결국 필자는 이런 거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게 있다. 필자는 얘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모두 알고 있죠. green 하는 순간 뭔지. 그렇죠. green 하는 순간 우린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뒤에 가보니까 this, 이것은요, refers to. refer to는 항상 묶어서 외우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왜 refer가 자동사기 때문에 refer to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refers to a growing sector of goods and services that are beneficial to the environment. 동사점 2개 접수하겠습니다. 내가 매번 말하죠. 영어에서 베네가 들어가면 좋은 거. 베네 좋은 거. 그렇죠? 어디에? 환경에 유익한 상품이나 재화나 서비스의 영역과 관련되는 걸 언급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의 디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이에요? 여기서 디스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 없네. 그렇죠? 여기서의 디스라고 하는 것은 그린 컬러, 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린 컬러, 얘를 말해 주는 거죠. 그린 컬러 워커즈 are responsible for. 요건 쭉 해서 그냥 한 덩어리로 그냥 외우셔도 괜찮아요. Be responsible for. Green collar workers are responsible for utilizing eco-friendly design, technology, and policy to increas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환경 보호를 권장하는 eco-friendly design, technology, and policy 라고 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잘못 생각하는 건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건 디자인, 예쁜 거, 꾸미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디자인이 뭐예요? 사용의 편리함. 사용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eco-friendly 디자인이니까 친환경적인 거죠. 우리가 사용하기도 편한데 친환경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뒤에 environmental consultant, green architects and engineers, and even environmental educators are all considered green collar workers. 사실은 이게 어떤 종류도 괜찮아요. 이게 상담을 하는 사람이건 건축을 하는 사람이건 공학자건 아니면 교육자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뭐만 붙어 있으면 된다? environment. 그러니까 친환경이다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green collar worker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뒤에 despite the world's current economic hardships, the green collar sector is booming. 그렇죠? 잠깐만 여기서 despite라는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despite부터 여기까지 됐죠? 반가워. 자 봅시다. 전치사예요 얘는. 오케이? 근데 잘 봐봐. 여기서 despite라는 단어는 뭐다? 얘 양보죠. 양보의 전치사야. 그럼 중요한 건 양보가 나왔을 때 앞에 거랑 뒤에 거는 서로 반대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어디가 중요한 거야?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럼 봐봐라. 여기서 economic hardship, 경제적인, 사실 요즘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hardship이라는 것은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서 그린 컬러 분야는 is booming,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럼 플러스죠. 그럼 필자는 뭐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린 컬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되게 인기를 많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너희들도 관심 가져보세요. 이런 말이겠죠. As both governments and companies reconsider their policies, they are more often choosing environmentally conscious policies to bring about change. 동사 지금 두 개, 접수는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정부와 회사, 그러니까 민관 둘 다, 민과 관 둘 다 그들의 정책을 재고하고 있기 때문에 they are more often choosing environmentally conscious policies. 영어에서 SCI가 되면 전부 다 know, 알다라는 뜻이라고 했어. 오케이? 의식하는, 친환경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요? 변화라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됐죠? 그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게 탄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죠. 전기차가 인기를 되게 많이 끄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되게 많죠. 그런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제일 큰 게 뭐 현대기아 이런 회사들인데, 현대에서도 걔네 자동차 라인 중에서 제네시스는 앞으로는 내연기관차는 안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전기차로 바꾸기로 했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외국의 되게 큰 폭스바겐 뭐 이런 그룹들도 앞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다. 몇 년도까지는 전부 다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사실은 그 친환경 자동차를 디자인하거나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사람들도 그린 컬러 워커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전부 다 친환경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간단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제안하다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원래 suggest가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 suggest는 그냥 이런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 뭐야? 그 이름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발이 실제로 파란색이에요. blue-footed라고 썼으니까 실제로 발이 파란색이야. Interestingly, 아주 흥미롭게도 the bright of a booby's feet is an indicator of health. 그렇죠? 여기 대시를 하나 그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흥미롭게도 그 booby, 그 새의 발의 밝기, brightness, 그 밝기가 얘는 건강의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문이 사실 지금 읽으면서도 뭐야, 내가 저 새에 대해서 왜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 사실은 이 지문 자체는 요거 하나 때문에 나온다고 보셔도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은 별표를 쳐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 지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거 하나예요. 어떤 건지 아시죠? 딱 보이시죠? 더 플러스 비교급. 그런 다음에 여기 더부터 더 플러스 비교급. 더비더비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
됐죠?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The brighter the bird's feet. 그 새의 발이 밝으면 밝을수록 the healthier it is. 걔는 더 건강한 겁니다. 됐죠? 그런데 잠깐 요거는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이 지문에서 더비더비를 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지문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정리를 하고 갑시다. 요 문장 보면 기본적으로 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 이렇게 나와 있잖아. 사실 너희가 중학교 때도 이거 배우거든요. 중학교 때 배울 때 사실은 배우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해석하는 거 정도. 시험 문제에서는 영작해봐. 더 플러스 비교급 그 다음에 그냥 비교급 찾아봐 틀린 부분 이런 거 더를 써야 되나 안 썼어 뭐 이런 식으로만 되게 유치한 문제로만 나왔을 텐데 고등부에서는 그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오케이? 그럼 뭘 물어볼 거냐? 자, 더비더비라는 형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원래 문장은 as, 주어, 동사, 비교급 그리고 주어, 동사, 비교급 원래는 이런 구조를 가진 애예요. 원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됐던 A인데 이 구조에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의 비교급 그리고 여기서의 비교급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빼내고 앞으로 빼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구문이 만들어지게 돼서 접속사를 생략해 놓은 형태. 이게 더비더비 구문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 이 문장은 사실 이 문장은 원래 문장이 뭐냐면 as the birds feet are brighter. 이렇게. 그리고 it is healthier. 원래 문장은 이거였던 거예요. 오케이? 원래 문장이 이거였었는데 근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질문 하던데 근데 하필이면 왜 as를 씁니까? 접속사는 왜 하필이면 as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as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어요? 뭐뭐함에 따라서. 뭐뭐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수록 더 이거하다. 이런 거니까 뭐뭐함에 따라서라는 as라는 접사를 써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문장이었다가 뭘 강조하고 싶다? 여기서 brighter 이거랑 healthier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앞으로 빼줬다. 되셨죠? 근데 이거 굳이 이 원래 문장을 내가 알아야 됩니까? 이걸 굳이 내가 왜 알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자, 이렇게 기억해. 이 비교급은 더비더비에서 이 비교급은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무슨 뜻이냐?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교급은 형용사에 대한 비교급도 있고 부사에 대한 비교급도 있거든요. 그럼 요 앞에 나와 있는 그 더 플러스 그 비교급이 형용사가 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부사가 돼야 될 것이냐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원래 자리를 찾아보세요. 원래 어떤 자리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더 healthier 이건 healthy라고 하는 형용사에 대한 비교급이잖아. 근데 만약에 더 more healthily 이렇게 쓴다면 어떻게 할 거야? 부사에 대한 비교급을 쓸래? 형용사에 대한 비교급을 쓸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뒤에서 왔어. 누구 뒤에서 왔어? 비동사 뒤에서 왔어. 비동사 뒤는 누구 자리? 보호 자리. 보호니까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가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누가 앞으로 나와 있는가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지 부사가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요걸 하나 기억해 주세요. 요. 됐죠? 다음. Male proudly display their feet during mating season, and those with brighter feet are more likely to attract mate. 동사 지금 두 개, 접수사는요, and. during mating season이니까 짝짓기 시즌이죠. 짝짓기를 하는 시즌에 그 남 수컷들이 자기 발을 막 드러내는 거지. 그리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brighter feet, 보다 밝은 발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mate, 그 자기 짝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발 색깔이 밝아, 건강하다는 거죠. 짝짓기를 할 때 건강한 짝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죠? 너희들도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겼어. 얘가 비리비리해. 한 명 몸짱이야. 어떻게 좋아요? 다 좋구나, 그냥.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뭐 필자의 주장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설명문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일치 불일치 정도로밖에 낼 수 없는 문장이겠죠. 그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The characteristics of Asperger syndrome vary. 이거 동사예요. vary. widely among individuals and also range in severity. 이렇게. 됐죠?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접수는요. 여기. 에스퍼거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에스퍼거 신드롬의 특징은 among individuals. 개인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요. 개인에 따라서 에스퍼거 신드롬 자체가 되게 다양하고 그 강도, severity, 그 심각성, severity, 그 심각성, 그 강도라는 부분에서도 되게 광범위합니다. 되게 레인지가 넓어요. 오케이? 뒤에 generally 일반적으로 people with Asperger syndrome have difficulty with social interactions, communication, and change. 일반적으로 에스퍼거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3개 이상 나오면 열거라고 그랬죠. 3개 이상 나오면 열거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social interaction, communication, change 어떤 거 보면 될까?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보세요. 어떤 거? 이거 볼까요? 사회적 관계. 에스퍼거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이 있대요. They may have very particular routines that they prefer to follow, or maybe intensely interest in a particular subject. 이렇게. 동사 지금 3개, 접사는 2개,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묶는 게 조금 더 예쁘긴 하겠다. 이렇게. 여기 2번 되고 여기가 1번 되고. 왜냐면 이제 maybe, may have 이렇게 묶는 게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뭐 그 해석상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들은 에스퍼거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prefer to follow. 그들이 따르는 것을 되게 선호하는 특정한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 있고 그들은 어떤 특정한 주제에 아주 많은 관심을, 특별한 강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People with Asperger syndrome may also find it difficult to interpret others' body language or to understand how much personal space others require. 그죠? 동사는 지금 2개, 접수 하나 필요한데 여기서 how much personal space 이걸 묶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개인 공간을 others require,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지 요거는 이렇게 묶어주시죠. 됐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or 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게 or 이렇게 나온 다음에 to understand 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얘가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것이고 to interpret가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 문장 있잖아. 이 지문 속에서, 이 지문에서는 이 문장이 가장 문법적으로는 이 문장이 가장 볼만한 문장이에요. 내가 굳이 왜 이 문장이 볼만하다라고 말을 했냐면 with Asperger syndrome 이렇게 묶어주시고 매번 말하지만 이런 문장을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니 해도 difficult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단독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형용사는 항상 명사랑 같이 다녀야 돼. 근데 형용사가 단독으로 혼자 나와 있어. 뭐란 얘기야? 보어란 얘기야. 얘가 보어가 된다고요. 보어라고요. 근데 동사 바로 뒤에 나온 보어가 아니라 동사가 나오고 it이 나온 다음에 나온 보어라고.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아하,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짜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to interpret라고 하는 것이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들은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됐습니까? 뭐가? 실제로 어려운 게 뭐야? To interpret others' body language. 다른 사람들의 body language를 이해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적 공간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잘 못한다는 거죠. 잠깐만, 이거는 결국 보니까 이걸 못한다는 거네. difficult to interpret others' body language. 이거 뭐야? 이게 안 된다는 거네. 오케이? 다른 사람들,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적 공간을 필요한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는 거죠. 소셜 인터랙션이 잘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뒤에. Of course, 물론 how people with Asperger syndrome behave.
and react. 이거 묶어서 볼게요. is not caused by intentional insensitivity or rudeness. 동사 지금 2개. 접수 하나 필요한데 뭐야? 여기 how가 있네요. 이렇게. how부터 어디까지? how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죠.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지금 주어 자리죠. 의문사가 되는 것이고 주어 자리에 절이 나왔으니까 셀 수 없어서 단수 취급했다라는 거죠. 이 에스퍼거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how behave and react, 어떻게 반응하거나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의적인 건 아니에요. intentional. 의도를 가지고 있는 insensitivity, 의도를 가진 무심함, 의도를 가지고 있는 버릇없음, 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랑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뒤에 나오는 게 people with Asperger syndrome. 에스퍼거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see the world in a different ways than people without Asperger syndrome. 에스퍼거 신드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그냥 상이한 거예요. 그냥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됐죠? 잠깐. 여기서 see 동사 나왔죠? dan이 나왔잖아. 요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dan이 왜 나옵니까? 내가 알기에 dan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 다음에 dan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것도 있죠. 근데 무조건 이렇게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different랑 이렇게 상을 이뤄서 나올 수도 있어요. 됐어요? 그럼 뭐야? 에스퍼거 신드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이게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and 그리고 이렇게 and 그리고 it is important. 잠깐만. it is important. it is important. 이거 왜 나왔습니까? important란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해야 돼? important? 이건 팩트가 아니죠. 이건 그렇죠? 의견인 거예요. 맞아요. 혹시라도 그래서 주장을 찾고 싶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을 찾아라와 제목을 찾아라는 약간 다릅니다. 주장은 필자가 정확하게 말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 제목은 이 글 전체를 정리해서 한마디로 써봐가 되는 거죠.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조건 똑같진 않아요. 혹시 주장을 찾아라라고 하면 여기를 찾는 거예요. 이게 필자의 주장이니까. It is important. 뭐가? To respect that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sometimes cause differences in behavior. 이렇게. 동사가 지금 여기 또 2개가 나와서 접속사는 여기.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뭘 존중해야 돼? 인지하는. 세상을 인지하는 게 좀 다른 거니까. 인식에서의 이러한 차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행동에서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유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장애 영역까지는 아니잖아요. 뭐 그런 약간의 이제 뭐 신드롬이니까 장애까지는 아니거든요. 질병도 아니고, 약간 그런 증후군, 그런 증상 정도가 되는 거라서 뭐 좀 이해해야 된다. 그냥 약간 다르게 바라보는 거다라는 거 정도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글 전체는 뭐 에스퍼거 신드롬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앵커가 뭐예요? 앵커 말하는 사람. 그죠. 그 뜻도 있어요. 그 뜻도 있는데 앵커가 닷이죠. 돛 아니고 닷이요. 오케이? 그게 뭐냐면 실제로 앵커링 이펙트라는 단어도 있어요. 배가 이렇게 있는데 닷을 내렸어요. 이렇게. 닷을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럼 닷을 딱 내리는 순간 이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레인지가 딱 정해지게 되는 거죠. 요 어딘가, 요 사이에서만 이 배가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어디에 닷을 내리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닷을 여기다가 내렸어요. 그럼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요 범위라고요. 여기다 내렸어요. 딱 요 범위라고요. 그럼 여기다 내려서 이 범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앵커링이라고 하는 것은 닷인데 운신의 폭을 결정하겠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겠다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한다. 그게 닷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닷이라는 건데 얘를 일종의 기준점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글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가보죠. The term anchoring. anchoring이라고 한 단어 있잖아. 그 단어는 is used, 사용되어집니다. to refer to the tendency of people to overvalue the initial piece of information they receive when asked to make a decision. 됐죠? 첫 문장에 해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첫 문장 잘 보셔야 돼요. 동사 지금 2개라서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데 여기서 여기 when이 있네.
그럼 된 겁니까? 아닙니다. 왜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when이 진짜 접속사라면 여기 뒤에 이 뒤로 접속사 뒤쪽으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whe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히려 asked 주어 동사가 없어요. 오히려 이건 뭐다? 오히려 얘는 분사 구문이죠. 오히려 얘는 분사 구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뭡니까? 접속사는 모자랐네. 여기 information 명사, 대의명사, receive 동사가 되는 거죠. 이 명사 동사니까 여기에 대시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들이 asked to make a decision, 어떤 결정을 내려라 라는 요청을 받은 겁니다.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받은 initial piece of information, 그 최초 정보, 이거 중요합니다. 그 최초 정보라고 하는 거. 최초 정보를 overvalue, 과도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언급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됐습니까?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체크할게요. 여기서 요거 진짜 많이 봤죠?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야 돼. 되게 많이 했어. 이렇게 나오죠. 자, 순서 첫 번째 비동사가 있니 없니? 이렇게 말했죠. 비동사 있습니다. 비동사가 있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주어가 사람이니 사물이니? 이거 보라 그랬죠.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얘는 뭐가 돼? 주어가 사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뭐뭐 하기 위해 여기 뭐가 되네? 사용되다. 그럼 여긴 뭐가 된다고요? 뭐뭐 하기 위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뭘 써야 된다고?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고. 혹시라도 주어가 사람이 되면 어디에 익숙해지다. 그 to는 전치사, 그러니까 ing.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 이야기 몇 번 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첫 문장은 anchoring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 정도가 나오는 거죠. 뛰어봅시다. Once this information is set in place, any information that follows may be adjusted in order to meet expectations. 동사는 지금 3개. once가 접속사입니다. once라는 단어를 접속사로 사용하면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에요. 일단 뭐뭐 하면. 일단 그 정보가 자리에 놓이면. 일단 그 정보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this information. 여기서 말하는 this information이 뭘 말하는 거야? 최초 정보. initial piece of information을 말하는 거죠. 그 최초의 정보. 그 최초의 정보가 딱 자리를 잡으면 any information that follows. 뒤따르는 그 어떠한 정보는 may be adjusted in order to meet expectation. 기대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맞춰집니다. 잠깐만. 앵커링. 나는 그 앵커링을 어떻게 말했냐면 이거 기준점이라고 말했죠. 아, 알고 보니 그 기준점이 뭐야? 기준점이 바로 최초 정보. Initial piece of information. 이 바로 앵커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게 뭐가 된다? 기준점이 돼서 그 후속 정보들은 거기 다 맞춰진다.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주 안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One example of this. 이것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 comes from a study. 어떤 한 연구에서 괜찮은 예시가 하나 있어요. Participants, 이제 실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Participants were asked. 참여자들이 요청을 받았어요. To estimate the product of 8 numbers multiplied in sequence. In sequence, 순서대로. 차례대로 multiplied. 곱해지는 8개의 숫자의 결과를 추정해보세요. 이거죠. The first sequence was. 첫 번째는 1, 2, 3, 4, 5, 6, 7, 8. 1부터 8까지를 곱하는 거예요. And the second was 8 by 7 by 6 by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오케이? 거꾸로. 됐죠? 잠깐만. 그럼 여기서 접선 여기 있는데 예시죠? 이게 예시예요. 예시. 그러니까 결국은 8팩토리얼 아냐. 8팩토리얼을 할 때 그 최초 정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최초 정보가 두 가지인 거죠. 최초 정보가 1이냐. 그 최초 정보가 8이냐. 이렇게. 그 최초 정보가 1인지 8인지를 이야기해 보자고요. 오케이? 뒤에 결과입니다. The result. 결과는 이런 걸 보여줍니다. Shows that in the first sequence, when one was an anchor. 아예 표현을 썼어. 그 원이 앵커가 됐을 때, 그 원이 first information,
Okay? Initial information이 됐을 때 the participants' average estimate was 512. 첫 번째 경우에서 최초 정보가 1이었을 때, 그 앵커가 1이었을 때 평균 몇? 512. 사람들이 대충 512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결과를 냈대요. 512 정도가 된다고 했대요. 두 번째, in the second sequence, 그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 when 8 was the anchor, 그 8이 initial information이 됐을 때 their estimate was 2,250. 오, 이건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죠. 최초 정보가 8이 됐을 때는 4배 정도 높아요. 4배 정도나 많은 2,250이었다는 거죠. 이렇게요. 실제로 1부터 8까지를 다 곱했을 때 숫자가 몇이 나오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가 곱하기 4배가 됐다라는 거죠. 오케이? 왜? 이니셜 인포메이션이 크니까 오케이? 아무래도 측정 값 자체도 커진다 이런 거죠. 그만큼 그 이니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더 가볼게요. 자, this phenomenon is frequently put to use in the business world, particularly by salespeople involved in price negotiation. 이러한 현상, 잠깐 여기서 말하는 this phenomenon,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나 전체, 앵커링 이펙트 이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현상은 빈번하게 is put to use, 사용되어집니다. 사용에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put to use, 사용되어진다 이런 말이야. 흔히 사용돼요. 어디에서? 뭐 비즈니스 월드에서 사용되는데 특히나 언제? Involved in price negotiation. 가격에 대한 협상에 연루되어 있는 판매원들에 의해서 흔하게 사용됩니다. 원래 그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뭐 던질 때 내가 물건을 사고 싶어요. 내가 이걸 얼마에 팔고 싶어? 이걸 내가 10,000원에 팔고 싶어. 그럼 내가 부를 때 얼마를 불러야 돼? 50,000원. 사람들이 50,000원? 그래요. 그럼 좋지. 그냥 좋은 거고. 50,000원. 사람들이 사겠어? 안 사겠지? 그 무슨 50,000원이야. 야, 내가 너니까 싸게 해줄게. 25,000원. 반값이야. 야, 내가 너니까 반 깎아준 거야. 아, 그래 너무 비싸다. 알았어. 내가 특별히 너니까 한 번 더 깎아줄게. 12,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앵커링을 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봐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예시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imagine. 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 Imagine you are trying to agree on the price of a used car. 당신이 중고차를 사러 갔어요. 당연히 중고차, a used car. 중고차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얻어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어. The first price the salesperson present you with is likely to be far higher than the car is actually worth. 이렇게. 그렇죠? 동사 지금 3개입니다. 접사는요. 여기 명사, 동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then. 그리고 이 글 전체에서 문법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장을 찾아봐. 얘예요. 문법적으로는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나 어느 부분이 어렵냐? 여기. with가 나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salesperson이 present you with the price.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with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with가 나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됐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present, 목적어, with, 명사. 이런 문장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가 당신이 보여준 그 첫 번째 가격 있잖아. 그거는 it's likely to be far higher. 훨씬 더 높을 확률이 높아요. than 뭐보다? The car is actually worth. 그 자동차의 실제 가치보다도 훨씬 더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This is because it is now the anchor for the rest of the negotiation. 동사 지금 2개, 접사 1개. 많이 했던 겁니다. This is because 뒤에 뭐가 나온다? 이유가 나오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 이니셜, 그 첫 번째 first price를 높게 부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it is now the anchor for the rest of the negotiation. 협상의 나머지는 전부 다 앵커.
이기 때문인 거죠.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될 거기 때문에요. You will probably make a final decision on how much you are willing to pay based on it. 동사지음 2개, 접수는요 how much. 당신이 how much you are willing to pay. 당신이 얼마나 많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냐라고 하는 final decision, 그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에 기반을 두고? based on it. 거기에 기반을 두고. 그 여기서 it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그 first price, 요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가격에 기반을 두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When used effectively, this technique ca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 consumer's perspective of an item's worth. 동사 지금 하나요? 동사가 하나인데 접사가 나왔네요. 이건 이제 이런 정도는 쉽게 아시죠? 뭐다? 동사가. 이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어졌을 때, 이 기술은요, can have significant effect on customer's perspective. 이 고객의 아이템의 가치에 대한 고객의 관점에 significant effect,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뭐 앵커링 이펙트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오케이? 됐죠? 필제 주장이 따로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뭐 앵커링 이펙트에 대한 쭉 설명, 그에 대한 예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